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를 위한 입시의 고다현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를 맡았는데요. 눈도 오고 추운데 먼 길 입시 공부하러 와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마지막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앞 순서에서는 저희 원장님들과 저희 실장님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내신에 대해서 덕수고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덕수고의 생활기록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온율학원의 대전 본원에서 전담 입시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를 같이 한번 넘겨주시면 잠시만요. 네, 요 자료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사진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국영수사과 자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워낙 익숙하게 공부해 오던 과목이죠, 그죠? 근데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혹시 국영수사과만큼이나 좀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많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내신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수행평가 아니면 생활기록부의 세특관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이 카톡들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런 부분이에요. 선생님, 제가 진로가 이런 건데 탐구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유학원 입시 설명회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덕수고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이맘때쯤에 딱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적용을 해서 덕수고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덕수고의 입시 특징을 알려면 특히나 이제 일반고잖아요. 일반고등학교들의 입시 특징을 알려면 입시 결과를 먼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대를 5명이 갔어요. 근데 여기 안에 수시, 정시, 졸업생, 연수생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한 건 학교에 문의해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5명이 갔다? 요거는 대학 입시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21년도에 덕수고에서 입시 설명회했던 영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봤더니 학교마다 이제 대학마다 수시, 정시 인원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수시 합격생, 정시 합격생 비율이 8대2 정도 됐습니다. 그 말은 덕수고의 입시 실적 중에서 대학교 이제 상위 대학 중에서 정시 실적보다는 수시 실적이 조금 더 높다.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요거 이제 아이들의 졸업생 진학 현황을 보면은 졸업생 애들 중에서 이제 재수를 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요. 일반적인 일반고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즉 뭐랑 연결될까요?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시의 비율이 높은데 내신 따기는 어렵다? 그럼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갔을까요? 내신을 활용한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덕수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수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비교과 역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신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덕수고의 내신이 까다롭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덕수고가 비교 대상이 와부고, 양서고, 동아고 막 이래서 비교적 덕수고가 내신 따기 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상위 고등학교들 제외하고 저 지방 쪽에 있는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는 내신이 상당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이 까다로운 덕수고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실제 졸업생 아이들의 입학 실적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이 친구는 1.51 등급인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를 입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좀 일반적이에요. 1.5면 고려대 갈만하네 할 수 있겠죠? 근데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2.38 그리고 3.59 근데 2.38 요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강대를 갔어요. 덕소고에서. 요 말은 일반고에서 2.38이라는 점수로 서성안을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덕소에서 이렇게 갔다라는 건 그만큼 생기부가 퀄리티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3.50 내신으로 인서울하기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정시 농어촌으로 동국대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신 입결, 이 아이들의 입결로 보면은 이 학교는 교과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간다라기보단 그 외에 또 다른 평가 요소들 생기부나 아니면 최저 정시 이렇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대 사회과학대 약대를 1.4등급대 아이가 붙었어요. 근데 요 지원 전형이 농어촌 전형입니다. 근데 농어촌 전형 저희가 이제 지원이 가능한 아이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어촌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면 종합 전형이랑 똑같아요. 서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종합 전형으로 붙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플러스 알파 우수함으로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2028 개편안과 동시에 또 발표가 된 부분이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 노란색 과목.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과목 제외하고 싹 다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진로 선택 과목 안에 보시면 기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과목은 기존에 물화생지 중에서 2과목.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은 다 A, B, C로 나옵니다. 그리고 A의 비율이 거의 학교마다 80, 90%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려웠던 과목들도 이제 지금 기존의 고등학생들은 요거에 공부를 잘 안 해요. 학습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고요. 대치동에서 요 강의가 깔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요 노란색 빼고는 다 등급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되는 과목이 많아졌다. 그래서 내신이 5등급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내신 따기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가 느낄 그 학습 부담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 봐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 생기부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죠. 근데 요 표준편차 다들 아시죠? 요게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삭제가 됩니다. 이 표준편차는 뭐냐면 표준편차가 높으면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다. 표준편차가 낮으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학교에서 이 표준편차를 지표로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아이들 때부터 삭제가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한테 희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희소식이죠. 그렇죠? 왜냐면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쉬운 학교니까. 근데 덕소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그닥 쉬운 학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학교에서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걸 포기를 할까요? 표준편차가 삭제됐다고?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걸로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과목으로 봅니다.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입시 설명회들에선 원점수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원점수만으로 그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더 학교에서 많이 보는 거는 과목입니다.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를 했는지 그런 어려운 과목들이 학교에 많이 깔려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심화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심화 과목이라는 건 제가 어머니들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만들어낸 단어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전문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교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이름이 특목고 선택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근데 요 옆에 보시면 계열 보이시죠? 과학, 외국어, 국제, 예술 이게 뭐죠? 특목고죠. 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 그 특목고들에서 깔리는 심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반고들에서 많이 깔고 있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특목고만큼이나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환경상 그리고 교사의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한두 과목 까는 게 사실은 전부예요. 근데 덕소고에서 이런 과목들도 실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깔리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 이런 심화 과목들을 많이 넣어줘야 생기부상에 유리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이런 심화 과목들로 좀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챙기고 싶은데 덕소고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깔리지 않았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요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안 깔린 심화 과목을 깔린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신도 해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돼,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나 더 듣는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부대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실 땐 우리 학교에서 깔리는 공동교육과정 차라리 들을 거면 우리 학교에 가서 듣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좀 효율적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경기도의 공동교육과정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점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금 본교에 깔리는 과목들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 환경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덕소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깔리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모든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의 편제표가 다 나왔어요. 다른 학교는. 근데 덕소고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미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예비 소집일에 가면은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안 주신다? 선생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될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무조건 사전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작년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기준의 편제표인데 왜 요거를 가져왔냐? 제가 봤을 때 그 기조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의 편제표랑 올해 우리 아이들의 편제표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 일단 비교해보고 그리고 편제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는데 좀 특징이 될 만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025 편집표 받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 확률과 통계가 특징이 2학년 때 문과, 이과 상관없이 1년 과정이에요. 이 말은 수학의 커리큘럼 난이도가 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편성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보시면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미적분이랑 기하랑 동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들은 이제 이과 아이들이랑 확통을 같이 이수를 하면서 내신에서 박살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좀 부담이 있고 이과 친구들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미적분이랑 기하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진도를 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을 봐주시면은 탐구 과목은 이제 물화생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존의 다른 일반고들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3과목씩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교과 그런 과목들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 없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과 영양,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고시외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용인 외대부고 아시죠? 용인 외대부고가 고시외 과목을 학년별로 54과목을 개설을 해요. 용인 외대부고가 생기부로 되게 입학 실적이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가 고시외 과목을 그만큼 많이 개설을 한다? 이게 당연히 좋은 과목인데 이게 어떤 과목이냐면 교육 그 학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한테 가가지고 직접 승인을 받아야지만 깔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는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시외 과목들이 한두 과목씩 깔려 있다?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학교 환경상 아이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상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2025 편제표 보시면 기조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화 과목들이 몇 개 개설이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올 우리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교과서 출판사 이미 공지가 됐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런 과목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소고등학교는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종교도 배우고요. 이제 기독교 학과니까 그죠? 네, 인간과 심리, 뭐 진로와 직업, 교육과 이해 이런 걸 배우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사범대를 가고 싶어한다? 이런 과목 너무 도움 되겠죠? 세트 챙기기.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언제쯤 선택을 하냐면 1학기 끝나고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이 하나둘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과목 선택해라.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디컬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하나 물리 과목 내신 따기 힘들 것 같은데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고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메이저 의대죠. 근데 이 친구가 일반고 졸업생인데 내신 등급이 1.31 등급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근교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선택 과목을 보면 일단 기하 선택했고요. 아까 전문교과로 보여드렸던 고급 생명과학 실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해서 다른 학교까지 가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력을 보여주면 내신 등급 메이저 의대 절대 못 갈 등급이죠. 근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공동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심화 과목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으로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소고등학교에 생기부에 챙겨줄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지 좋은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출연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학년별로 학급 특색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은 이런 활동을 하자 한 학기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담임 선생님 재량입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왜냐면 자율활동이 일반고에서 자율활동을 엄청 퀄리티 있게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활용만 해준다면 자율활동을 거의 특목자사고급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실제 학교 현장 안에서 저 반 선생님 활동은 되게 좋은데 우리 반 선생님은 막 칭찬 릴레이 애들끼리 막 이런 거 하는 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불복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 있는 게 요거 대학교랑 연계해가지고 강의를 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간다, 학과 체험을 간다던가 아니면 대학교 연구원을 모셔가지고 대학 수준의 뭔가 교과 개념을 강의를 해주시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기부에서 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세특 주제를 찾을 때 요거를 듣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 안의 개념들과 대학 수준의 개념을 연결을 지어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특 주제를 잡으면 굉장히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거의 아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공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뒷장 넘겨보시면 계열별 아카데미, 대학 연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막 모집하고 이렇게 공고가 뜨고 하거든요. 이거는 틈틈이 홈페이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야 너 이거 해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직접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도 일반고등학교인데 내신이 그럴듯합니다. 네, 서울대 갈 만한 내신이기는 해요. 근데 서울대 경영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서울대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밖에 모집을 안 하죠.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생기부가 똥망이면 절대 못 가는 학교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생기부 내용을 보면 이거를 3번이나 연달아서 이수를 했어요. 찾아오는 대학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연구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해주시는 특강이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듣고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세특 탐구 보고서를 다 씁니다.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좀 하나의 팁인데 이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 합격한 친구인데 내신이 보시면 2.13입니다. 일반고에서 2.13인데 카이스트를 갔다? 생기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뽑아온 게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 표시를 한 걸 보면 정보 교과 시간에 C 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배운 다음에 직접 뭔가 개발을 해봤다. 또 밑에 보시면 정보 교과 시간에 배운 아두이노를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기재된 내용이 교과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기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아시고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특을 직접 첨삭하거나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대학 연계 프로그램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홈페이지에 뜨면은 직접 우리 아이가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같은 거는 사실 어디나 어떤 학교들이나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또 좀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동아리도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채워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요거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넣느니만 넣든 안 넣든 그건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꼭 소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잔류과정은 세특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세특이 뭐죠? 저희 아이가 배우는 과목에 대한 과목들별로 500자씩 뭘 배웠는지 뭘 했는지가 적히잖아요. 거기에 배우지 않은 과목이어도 추가로 그냥 개인별 세특으로 500자가 적히거든요. 그거는 하는 애들은 적히고 안 하는 애들은 안 적혀요. 추가적으로 적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요겁니다. 학교 자율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미리 해주세요. 세부 주제를. 근데 이거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교 안에도 생기부를 잘 써주는 선생님이 있고 잘 안 써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아이들한테 당연히 인기 많은 게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착순으로 이런 걸 신청을 받는다?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덕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활동들만 열심히 챙겨도 생기부에 생기부가 망칠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챙기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챙겨주실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좀 이게 논외에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덕수고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워낙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근데 덕수고의 기숙사는 신입생 30명 뽑거든요. 근데 보시면 면접이랑 자소서가 80%예요. 그리고 원거리가 20%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야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원의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있다? 그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뭔가 이게 우리 아이가 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자율학습이 열심히 되는 친구다? 그러시면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는 저녁 시간, 그러니까 7시까지 저녁을 먹고 아이들 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수행평가를 보통 선생님들이 공지를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행평가도 선생님들이 공지해 주시지 않더라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기 초마다 과목별 평가 계획이라는 게 공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신 시험 기간인데 막 수행 평가하는 거 좀 속상하시고 좀 안타깝다. 그러면 미리 학기 초에 이런 거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유 있을 때 주제만이라도 정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찐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저희 근교에 우리 아이들 생기부 내용인데 이제 워낙 이 근교 학교들이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비교과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써주시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동아리 자동진 500자, 700자 적기죠? 근데 진로 활동 보세요. 2줄 적혔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안 챙기면 요 사단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도 내신 대비 하듯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들 다 여기에 정리를 해놨고요. 독서고에 대한 생기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희망하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원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상담 한번 드리고 제가 이제 운율학원 다성관 독서관이랑 준비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공개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